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이 암기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암기로 인생이 바뀐 그런 김예지 약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 핵꿀팁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 김예지 약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보통 암기라는 걸 정말 하기 싫어하잖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예, 그런데 암기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저절로 외워지는 방법을 터득하고 네. 드디어 삼수를 이제 탈출해서 약사가 되셨어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공부 비법을 알게 됐고 이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무려 40만 뷰 이상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공감하시고 또 좋아하셨는데요. 그 비법을 듣고 싶어요. 우선 저도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시도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터득한 방법인데 오늘- 마지막에 터득을 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법은 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아빠 조지기라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저래서 아빠를 조져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네. 우선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같은 내용을 하루에 6번 그걸 몰아서 봤어요. 6번을 몰아본다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6번 몰아보라고? 그러면 너무 공부 시간 많아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제가 뭐 임의로 6번 몰아본 게 아니고 다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게이지에 차야지 그게 장기 기억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오늘 그 6번을 어떻게 봤는지 1회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회독은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구나, 뭐 아니면 이래서 뭐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좋네요. 네. 안 외워지면 막 맞아요. 수시로 박아야 돼, 막 이러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네. 1회독은 한다. 네. 네.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2회독은 수업이 끝난 직후 5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선생님이 된 것처럼 한번 스스로 이렇게 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고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 애들이 많이 틀린다고 하셨지 그걸 떠올리면은 수업 끝난 직후여서 다 떠오르거든요. 네. 그걸 5분 동안 하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강의를 2~3시간 강의를 들어도 한 번 다시 리마인드 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2회독을 마칩니다. 3회독은 2회독이 끝난 바로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가로로 두시고 빈 종이에다가 마인드맵을 빠르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이때는 크게 규칙도 필요 없고요. 글씨를 잘 쓰지 않아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빨리 쓰려고 종이를 안 보고 이렇게 썼어요. 마인드맵 여기 위에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예, 실제로 그 마인드맵을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내가 되게 유명한 강사가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 스스로에게 또 설명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쭉 그리는 게 3회독입니다. 네. 3회독을 할 때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거 뭐였지? 단어가 뭐였지? 하면은 교재를 보시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4회독은 이제 또 새로운 A4 용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아까 그렸던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 뭐였지? 이거 뭐였지?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이제 따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표시해두고 아까 그렸던 마인드맵하고 다시 비교하면서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기억이 만들어졌고 이 빨간 펜 친 부분만 다시 외우면 되겠다 네. 하고 이제 5회독은 저는 이제
4회독까지 다 했으면 한번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했어요, 5회독을. 가면서 그 빨간 펜 친 부분만 떠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벌써 5번을 다 봤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하면 5번이 되는군요. 그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이제 6회독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5번을 다 보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다른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6회독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공부를 마음 잡고 각 잡고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공부를 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복습도 보통 뭐 쉬는 시간 5분 또는 집에 와서 한 1시간 이렇게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서 하루에 통으로 다 하고 정말 다 완벽하게 외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회독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6회독을 하고 나면은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한테 가회를 하듯이 저는 집에 갔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다 생각이 나고 그 중에서 몇 부분 생각이 안 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아까 4, 5회독 때 그렸던 그 마인드맵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6회독 때 떠올리지 않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떠올리지 않는 내용이 또 빨간 펜으로 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튕겨낸 부분이 계속 튕겨나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 7번째 단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그날 봤으면은 저는 일주일 중에 반나절을 시간을 꼭 비워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들, 6번 봤던 애들을 그 반나절 동안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메커니즘만 알게 되면은 네. 우리의 고민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뭔가 암기할 때 신기하게도 뇌세포의 모양이 변할 때 암기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니까 뭐 NMDA라는 수용체가 있고 암파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게이지가 딱 차야지 이 암파가 딱 열리면서 그러면서 애들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아, 마치 운동할 때 네. 임계치까지 올라가야 살이 빠진다. 맞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봐서는 이 암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좀 까탈스러워서. 그래서 정말 여러 번, 한 번에 몰아서 5-6번 정도 이렇게 암파를 조져야지 우리는 장기 기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빠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암파였군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네. 여기는 정말 대단하신 게 삼수까지 하시면서 깨닫게 돼서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암기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안 외워진다 막 이러실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암기의 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놀 것 다 놀고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예, 모두에게 영상을 사실은요, 여기 예지님께서 영상을 4-5개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굉장한 호응이 있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히 또 이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서 남들보다 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비법. 이것 또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우선은 그 이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열심히,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시험에서 잘 보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서 따다닥 푼다. 이게 보통인데.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간단하게도 네. 시험을 잘 보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문제를 많이 맞췄냐. 그냥 이게 다더라고요. 그러네요. 너무 네, 당연한 네. 건데 네. 그 저희가 문제를 많이 맞추려면. 맞아요. 저 공부할 때 근데 암기를 열심히 하고 이해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개념을 공부할 때도 네.
뭐 그래 알겠어. 바이러스가 이런 구조인 거 알겠어. 예전에는 여기서 끝이었거든요. 보통 학생들도 아마 여기서 끝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개의 질문을 더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데 이게 항상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하나를 보면 그 다음에 그럼 출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물어본다. 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네.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반에서 맨날 자고 있고 그다음에 놀 거 다 노는데 시험은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약간 얌생이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공부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얌생이처럼 공부하는 게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라는 거를 한 줄 배웠다고 쳐볼게요. 네. 예전에는 저였다면은 독감 RNA 바이러스 이렇게 여러 번 쓰면서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독감이 RNA 바이러스에 그러면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요. 왜 RNA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독감 주사는 매년 맞잖아요. 그래서 매년 맞는 거 보면은 좀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RNA 바이러스구나. 근데 왜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은데? 하면서 이제 또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옆에 기출 문제를 두고 보니까 맨날 나오는 낚시 보기가 있는 거예요. 뭐 뭐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인다. 그러면 X. 뭐 바이러스는 그 다음에 뭐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X. 이제 그런 보기들을 이제 개념 공부할 때 같이 낚시 보기까지 공부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뭐 3등급에서 막 1등급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이제 좀 부끄러운 점수인데 4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상위 2, 3% 안에는 들어가서 상위 2, 3% 엄청나게 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시험의 왕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질문에 있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게 공부에만 무려 49,000시간을 쓰고 깨달은 바가 있대요. 그래서 하위권을 탈출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2부에서 만나요.